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5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 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제 대량으로 매수했던 기관 투자자가 다시 한번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늘은 유럽 증시를 비롯하여 아시아권 증시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의 감리 진행 중이라는 뉴스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1.80%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이렇게 1%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0.96%나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1.16%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증시에 큰 호재가 있어서 아침부터서 저렇게 큰 상승이 나왔지만 장막판 30분을 남기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일단 미국 증시의 호재는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비둘기파적인 파월 연준 의장은 연임이 된 거는 분명히 증시의 호재 뉴스라서 장 초반부터 다우와 나스닥이 1%대 상승이 나온 거죠. 제가 여러분 어제 잠이 안 와서 장 막판까지 미국 증시를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취임이 되면은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전 세계 증시와 다우지수와 달리 나스닥은 이렇게 옵션 만기일 기간에 계속되는 상승이 나왔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장 막판에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요. 차익 실현을 왜 장 막판에 했냐? 왜냐하면은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는 상승을 할 것이고, 투자자분들이 흥분해서 미친 듯이 증시에 달려들 때 그때 빼버리는 거죠. 자,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주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돌파했었습니다. 플러스 5.11%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0.76%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던가 NFT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큰일이 났죠. 미국의 로블록스가 내리면 당연히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도 같이 내리기 때문이죠. 자,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6.6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급등이 이렇게 빨리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락할 때도 똑같이 빨리 급락이 나옵니다. 어제 무려 12%가 급락이 나왔던 넷게임즈는 이렇게 오늘도 마이너스 6.69% 하락이 나왔죠. 3일 전에도 이렇게 6%대 하락이 나왔는데, 자, 한 달도 아니라 3일 동안 하락폭이 마이너스 3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넷게임즈의 최고점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렇게 물려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주식의 최고점에는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물려 있는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4일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지수와 상승과 하락 종목을 봐라. 지금 상승 종목이 100종목 되고 하락 종목이 700종목. 이게 매일매일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가진 종목들 다 손절해버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를 샀었으면은 지금 손실 본 거 다 메꾸고 수익 중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가져버린다.
지수가 지금 계속 코스피 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만 한 달 내내 상승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티고 본인이 가진 종목을 손절하고 저렇게 메타버스 관련주에 에라 모르겠다 최고점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를 매수해도 수익을 절대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앞에 종목을 다 손절하고 손실금만큼 벌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익절을 안 해요. 본인이 100만원, 200만원 수익이 났어도 이미 내가 1000만원을 손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수익금이 찍히지 않으면 안 나갈 생각으로 버티다가 결국 수익을 줬다가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돌연변이 종목을 보면서 이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이런 데까지 끌고 갔으면은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본인이 그렇게 실력이 있고 잘했으면은 지금 가진 주식을 물리지 않았었겠죠. 아니면 삼성전자를 내가 10년 전에 샀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10년 전에 못 샀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한 주에 150만 원이었어요. 15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월급 받아도 한 주 살까 말까 하던 그런 가격이었기 때문에 많이 매수도 못했고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다고 해도 그때도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굳이 삼성전자를 저렇게 사야 된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3년 전에 샀었으면 대박이죠. 3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을 3년 보유했으면 100배가 아니라 20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6.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넷게임즈와 똑같이 제일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은 역시나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16%의 하락도 맞았고 추가적으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4%의 추가 하락도 맞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 로블록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왜 위메이드를 매수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정말로 간단해요. 일단 엔게임의 차트를 보세요. 넷게임즈와 똑같이 3일 연속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30%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3일 내내 보시면은 오히려 상승이 나왔어. 그러면은 밀림의 왕자 레오처럼 밀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삽니다. 특히 최근 위메이드의 주가를 보세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플러스 4%로 마감이 되었고, 여기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8%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3.67% 상승이 나왔죠.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위메이드 저렇게 마이너스 8%, 6% 빠졌을 때 사서 홀딩 했으면은 10%를 먹는 건데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패턴이 3번이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이 안 사거나 개인이 안 들어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점에서 다시 사면서 끌어올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2번, 3번 나온다? 그러면은 3번째, 4번째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들어오고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핸들을 확 꺾어버리면서 오히려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위메이드 뿐만이 아니에요.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다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12.76%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다날의 주가가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8%까지 빠졌는데 종가는 0%로 마감이 되었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8% 지점에서 용기 있게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플러스 4.83%까지 올랐으면은 12%의 수익을 챙길 수도 있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오늘 다날을 약간 방심을 했습니다. 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수익을 거두고 나왔는데, 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서도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끌어올렸고 어제도 이렇게 빠졌다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3번째 패턴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 녹색 선, 5일선이죠. 5일선을 터치하자마자 요렇게 스카이콩콩을 탄 듯 뿅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시초가 이상으로 올라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를 깨고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가격인 14,500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제가 다날에 첫 번째 매수를 여기다 걸어놨는데 여기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 봐봐, 죽여주죠. 13,550원. 내가 걸었던 호가는 13,500원인데 와, 거기를 어떻게 터치를 안 하고 위로 바로 쑥 올라가. 내가 오줌 싸게도 아니고 주식을 너무 싸게 사려고 했구나. 정말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2.41%니까 보합까지 가면은 내가 2% 이상 수익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찰나에 위메이드가 아침에 반등이 나올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가 이렇게 빠져버려. 자, 다날이랑 위메이드 차트가 똑같죠. 1등주가 시작하자마자 확 빠졌다가 올리는 척 하다가 갑자기 힘이 없어서 쑥 빠져. 그래서 위메이드 차트를 제가 같이 켜놓고 있다가 아침에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올라와서 힘이 싹 빠지길래 아이고 나도 나가자 해서 나갔더니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까지 개떡락 나오죠. 브라보!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런 걸 못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날이 딱 슈팅이 나왔어.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막 데일리 만주처럼 막 이렇게 만주가 매수가 들어오고 밑에 막 시장가로 누가 긁어가네? 이거 분명히 이후에 뚫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홀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와 다르게 주식 발행수도 많기 때문에 급락이 안 나올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삼풍백화점처럼 되게 부실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은 다날 같은 경우에는 마초맨처럼 이렇게 되게 단단해 보이고 호가창에 만주도 있네. 와, 이거 1억도 넘게 던질 수 있고 큰 돈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다날에 대한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 녀석은 되게 변태 같다. 분명히 호가창이 두꺼워도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오면 순식간에 10%도 빠진다. 자, 9시 30분에 호가창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나는 이만 나갈게, 그럼 이만 하면서 2만 주를 던진 거를 알 수가 있고, 10시에는 이렇게 드래곤볼의 프리더의 전투력과 똑같이 15,000주를 던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큰 돈으로 하다가 돈을 다 날릴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호가창이 뭐 4만 주가 있던 2만 주가 있던 뭐 있던 이렇게 그냥 뭉탱이로 던진다니까요. 뭉탱이 5만 주가 밑에 넘게 깔리니까 5만 7천 주를 던져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위메이드 주가가 떨어질 때 같이 던져서 다행이지, 이 주식을 계속 홀딩하고 있었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12%에 급락을 맞았을 것이고, 오버나잇을 했다? 그러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추가적으로 3.56%나 추가적인 하락을 맞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매도를 할 때 1등주의 차트를 띄워놓고 옆에다가 1등주의 체결창을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주식이 2등주다 혹은 3등주다 이러신 분들은 1등주가 내리면 무조건 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가 내린 게 단순하게 로블록스의 주가가 내려서만이 아닌 게, 오늘은 정부에서 NFT도 특근법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뉴스가 났어요. 물론 이 기사 자체는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기자가 만들어낸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NFT에 관해서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NFT에 과세를 하는 이유는 NFT에 과세를 안 할 경우에는 지하자원, 돈 세탁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NFT의 과세는 필수 불가결이죠. 자, 이렇게 이틀 연속 악재 뉴스가 나온 건 참 대단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에서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NFT 게임은 사행성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죠. 그래서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모두 다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NFT라던가 메타버스 관련주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단독 악재 기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머니투데이에서 쓴 기사죠. 단독 코인도 주식처럼 백서 제출 공시를 의무화시키겠다. 이 법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식처럼 코인도 가상자산법권 백서를 제출을 무조건 해야 되고, 상장 및 상패 규정 역시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코인 상장도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게임과 그리고 NFT 관련주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NFT 관련 악재 뉴스가 또 있었죠. 바로 해킹 뉴스인데, 자, NFT도 뚫렸다.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NFT 이미지 대량 유출. 이 기사를 보시면은 NFT의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NFT 자체를 해킹하는 게 아니라 NFT를 줄 때 하이퍼링크, 링크 사이트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그 링크 자체를 내가 알아내면은 그 NFT의 주소는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NFT 관련주가 오를 때 이렇게 보안 업체도 같이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NFT 관련주가 떨어지자 마찬가지로 K사인 같은 보안주도 같이 떨어졌어요. 특히 오늘 해킹 사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K사인은 마이너스 5.9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삼성페이 관련주, 보안 관련주 중 하나인데 오늘은 여러분 아침에 한국전자홀딩스라는 주식이 상승이 나왔어요. 이 주식은 한국전자금융이라던가 한국전자인증과 똑같은 보안업체인가? 일단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9%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가 1%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개요를 살펴보시면은 보안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자, 한국전자 홀딩스가 저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다름 아닌 쿠팡 때문이죠. 소보루빵을 좋아하는 소로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쿠팡 주식 50만 주를 매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깔짝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3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아침부터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더니 이렇게 갑자기 하방 VI에 걸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더군요. 아니 쿠팡 주식은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1.17%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국전자 홀딩스 역시 주가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이 나오겠죠. 자, 한국전자 홀딩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07%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쿠팡 관련주 저 뉴스 저거 맞는 건가요?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 찌라시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자, 이 뉴스를 보세요.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상한가를 갔었는데 상한가를 간 이유가 정말 웃겼습니다. 램테크놀로지에서는 일본을 제친 불화수소를 개발했다. 순도 99.9999% 일본보다 기술력이 앞선 불화수소를 만들었고 대한민국 특허청에도 특허를 받았다라는 이런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램테크놀로지가 오늘 조회 공시 요구에 공시에 답변을 했죠. 우리는 그런 보도자료를 뿌린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어제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 아침까지 상한가를 갔던 램테크놀로지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6.6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초가에 상따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소 46%의 손실을 보셨고 지금까지 홀딩을 하신 분들은 더 큰일이 났죠. 램테크놀로지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2.16%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칭 찌라시 때문에 여러분 저도 정말 위험했어요. 천재님도 램테크놀로지를 상따를 하거나 매매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은 전자문서가 도착했다라는 이런 이메일이 왔죠. 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이메일이 왔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코다리19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백신을 맞고 이틀 뒤에 이런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끌어보니까 백신 2차 접종 확인 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얀센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2차 접종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해킹하려고 가짜 네이버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해서 해킹을 하려는 피싱 사이트였던 거야. 아니 지난번에는 세력들이 동국 RNS라는 종목으로 장난을 치더니 이번에는 램테크놀로지네요. 참 어이가 없네요. 아니 여러분 요즘 찌라시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죄다 단독 뉴스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논란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아침부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들 진짜 짱이야.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무슨 유럽 허가 신청이 곧 임박했다 뉴스 띄워놓고 다 빼버리고 그 다음날 허가 신청이 승인됐다 하니까 올려놓고 또 뺐어. 그리고 이틀 동안 이렇게 올려놓더니 저 뉴스 하나 띄우고 올렸던 거 다시 다 뺐어. 역시 K주식 짱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 뉴스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웃기게도 장중에 해명 뉴스도 같이 나왔어. 지금 분식회계 논란은 뻥이다. 자,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셀트리온 그룹이 분식회계 논란으로 인해서 감리위원회에서는 심의 착수를 했고 3년 만에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인데
내용의 핵심은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에서 만든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를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대량 구매를 해서 재고를 쌓아놓은 다음에 해외 소매상에게 다시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짜 매출을 일으키거나 혹은 이익을 부풀린 게 아닌가, 이런 의혹 때문에 감리위원회가 열린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저 뉴스를 보고 다시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뉴스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셀트리온의 감리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을 떨구려고 뉴스를 뿌린 게 아니라 개인만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죠. 그리고 공매도 역시 오늘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장 끝난 다음에 이 뉴스가 TV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심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지난 저점대로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장중에 여러분, 해명 뉴스가 나왔을 때 프로그램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변하거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쌓이거나 혹은 장중 추정치에서 매도세가 늘어날 때는 장중에 투매가 더 나오거나 혹은 그 다음날에도 투매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지난번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지난번 저점을 깨기도 전에 공매도가 여러분 위에서 더 쌓여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더 탄력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도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나와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이 이렇게 보시면은 20%가 넘고 기관 투자자의 보유율도 합치면은 30%가 넘어가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은 공매도로도 수익을 볼 수가 있고 또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까지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갑자기 밑에서 반등 나와가지고 올라갈 때 공매도가 팍팍팍 쳐지는 주식들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LG전자를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잖아요. 이틀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LG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LG전자가 상승할 때 JP모건 창구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 걸 보고 이거 여러분 정말 좀 불안합니다. 이거 좀 느낌이 찜찜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LG전자가 그 다음날 안 내렸어. 설마 JP모건 형님이 저렇게 대량 매수를 했는데 안 던진다고? 무슨 일이 집안에 생기셨나? 너무 의심이 드는 거야. 이게 주식이 빠질 타이밍인데 안 빠졌다? 뭔가 의심이 되더군요. 근데 공매도 수량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갔어. 고점에서 공매도를 하루 더 치시려고 일부러 안 뺐구나. 자, 그리고 오늘 주가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형님이 해내셨네요.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는데 JP모건 창구로 만주 정도 매도가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 만주 매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JP모건 창구로 매수가 들어와도 그 다음날 다른 창구로 바꿔서 던지는 경우가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JP모건 창구로 매수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다음날 JP모건 창구로 매도가 나오겠구나 생각하는 거는 정말 경기도 오산이에요. 자, 그리고 정말 LG전자도 넷게임즈라던가 위메이드랑 똑같습니다. 최고점에서 매수하는 건 누구다?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나스닥이 떡락했는데도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된 거 보고 애플 관련주 혹은 반도체 이런 주식들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과 상승이 커플링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커플링이 이어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핸들을 확 꺾으면서 한국만 디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 이게 애플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시고 오늘 반도체 주식을 매수하신 분도 상당히 많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5.59%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가 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스닥을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다 지켜봤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마이크론이 급락이 나오는 걸 보고 오늘 시나리오를 짰어요. 자,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원래 공매도에 비중 100%를 찍었었다. 언제? 11월 5일 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매도 종목을 쭉 가져가다가 엊그저께 공매도의 비중을 줄이고 현재는 주식 비중을 약간 담았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3,000포인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에 흥분해서 분명히 코스피 3,0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개인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한 틈을 타서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여러분, 어제 제가 종가 베팅한 종목을 익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좀 바빴습니다. 자,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은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를 6,700원 밑에서 계속 매수를 했어요. 절대 여러분, 주식을 비싸게 살면 안 됩니다. 평단가가 높아지면 수익도 적어지고 또 쫄리게 되기 때문에 주식을 손절을 하거나 금방 익절을 하게 되는데, 요렇게 보시면은 6,600원을 제대로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 외에서까지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외에서도 매수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너무너무나 후회를 했습니다. 일단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었으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9%가 상승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1.66%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긍정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른 것만 보지, 나스닥의 엔비디아가 이렇게 마이너스 3%대 하락한 것과 AMD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찍고 빠진 걸 체크를 안 해요. 자, 그리고 어제 제주 반도체를 매수했던 매수 주체가 단타의 제왕 투신과 금융투자입니다. 제 시나리오는 금융투자와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잠깐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고 고점에서 던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2주 신고가 직전까지 슈팅이 나오면은 무조건 따라 붙습니다. 돌파 매매를 하려는 분들이 많죠. 저는 7,000원을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6,690원과 6,640원의 전량 매도를 하고 튀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주 반도체의 종가가 얼마죠? 마이너스 5.3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시간의 단일가조차 마이너스 0.78%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영상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JP모건을 조심해라. JP모건이 저렇게 대량으로 매수한 건 절대 좋지 않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매수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JP모건을 무시하고 있다가는 정말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막 상승이 나오는데 매수 상위 창구에 JP모건. 역시 형님은 대단해. 아침부터서 카카오게임즈로 JP모건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빵빵 들어오고 9시 21분에 시장가로 이렇게 팍 긁어가기. 이런 거에 당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카카오게임즈는 10만원 바로 직전까지 꼬신 다음에 이렇게 종가를 하락으로 마감을 시켰어요. 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저렇게 종목적으로도 10만원 근처까지 꼬시는 것처럼 코스피를 3천까지 다시 꼬셔놓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하락을 시켰죠. 그래서 정말 미친 소리 같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까지 꼬신 다음에 분명히 또 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공매도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오늘 장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공매도를 친 종목들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테이지가 계속 빨간 걸 알 수가 있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손실이 난 날이 거의 없고 이렇게 연전연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금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방심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JP모건 형님이 맨날 이렇게 주가 올려놓고 공매도 치고 빼버리면은 나도 모건 형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냥. 저는 여러분 JP모건 형님을 보고 오늘도 종가 베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공매도를 100% 비중을 실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이렇게 하락 중이었으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190원을 돌파했었고 아시아 증시 역시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한국 증시가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보다는 내일 어떤 종목이 반대 매매 나갈까 그리고 어떤 종목이 빠질까를 주로 봤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모두 하락 중이죠.
아니 오늘 셀트리온이랑 LG전자만 봐도 진짜 우리 증시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장난질이 심하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제는 미국 증시도 똑같았어요. 제가 진짜 장막판 무슨 5분 만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플러스 바로 직전에서 종가가 갑자기 마이너스 1.2%로 빠지는 걸 보고 지금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거나 혹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정말로 순식간에 계좌가 박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어제 넷플릭스에서 지옥이 흥행순위 1위에 진입했다는 뉴스 때문에 J콘텐츠리가 22%가 상승이 나왔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7%로 마감이 됐잖아. 그러면은 이거 꼭대기에서 잡았으면 하한가 맞은 거랑 똑같은데 오늘 또 10% 내렸어. 그러면은 어제 진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틀 만에 마이너스 40%야 40%. IOK도 똑같죠. 얘도 어제 상한가 찍었는데 상한가 풀리고 종가가 15%로 마감되고 오늘 마이너스 프로로 추가 하락이 나왔죠. 원풍물산 아침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7% 올랐어요.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17.03%.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상승은 정말 잠깐 깔짝 나오고 잠깐 방심하면은 투매가 나오면서 계좌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막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거나 우리 지수가 막 잠깐 급등이 나오면은 아 지금이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니까 지금이 타이밍인가 가자 하고 시장에 너무 뛰어들지 마세요. 아니 이런 데서 막 저점 잡아가지고 크게 먹기보다는 요런 데 끝에 올라와가지고 아예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은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이기려고 너무 막무가내로 달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독 기사들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램테크놀로지, 오늘은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단독이라고 붙은 찌라시로 인해서 상한가를 가거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확인이 잘 되지 않은 찌라시는 거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엇박자를 타면은 순식간에 지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마이네임 관련주가 상한가 랠리를 간 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지옥 관련주를 매수했다면은 지금 정말 지옥을 맛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기존에 봐왔던 패턴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큰 돈으로 비중 베팅을 질러버리면은 오히려 지금은 투매가 나오는 장이니까 비중을 축소해서 매수해 보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인치호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